좋아, 차! 네. 우리 초록이들. 지난번이 진짜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찍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마지막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지금 선생님이 찍고 있는 날은 언제지?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좀 일찍 찍죠? 다른 이제 물리도 찍어야 돼서. 근데, 이태원에서 시작된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진짜 마지막이 될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돼. 예, 선생님 그랬잖아요. 일체 유심조. 마음 먹기 다른 거예요.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이거를 일주일 또 기다렸다가 안 되면 또 열받고 그러지 말고 그냥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1학기는 다 온라인 하겠네 뭐 이러고 있다가 빨리 계약하면 우와 빨리 계약한다 이러면서 가면 되니까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봅시다. 날도 더워지는데 짜증내면 안 좋아요. 오늘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예고한 것처럼 새로운 주제로 이제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했었고, 그리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다뤘었고, 이제 새로운 주제를 다룰 차례인데, 오늘도 선생님이 간략하게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고, 이제 관련된 엄선한, 진짜 보다 보면 막 재미없는 거 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 조금 짧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유튜브 영상 몇 개를 같이 걸어 놓을 테니까 선생님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또는 조사한 거를 출석 체크 설문지에 기록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하고 싶은 말 써달라 그랬는데 하고 싶은 말 썼던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 명 있었잖아. 박명수 빠 초록이. 박명수 열혈팬. 이 박명수를 버렸습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가. 박명수님을 그동안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했어요. 박명수 탈덕했어요. 강동원 입덕했으니까 또 영상 찍으시게 되면 강동원 짤 부탁드려요. 응 싫어. 난 박명수 계속 할 거야. 난 강동원, 난 잘생긴 사람 싫어. 혼자 좋아하세요. 혼자 괜히 강제로 강동원 짤 넣게 하지 말고. 그리고 강동원은 재밌는 짤도 없어. 내가 찾아보니까. 네. 다음에 또 어떤 초록이가 2일 후에 만나요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2일이 아니고 9일 후가 되나? 또 이거 나갔을 때 또 2일 후에 과연 볼 수 있을까요?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온라인 수업이 좋은 것 같아요. 학교 안 가는 것도 괜찮고 이제 적응이 된 거죠. 사람은 참 적응의 동물이에요. 처음에 막 그 계약 1주일씩 2주일씩 처음에 연기됐을 때는 막 엄청 짜증나고 막 온라인 계약한다 그랬을 때 무슨 온라인이야 막 이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적응돼가지고 집에서 뭐 편하게 대충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맨날 선생님은 아침에 담임 선생님들은 전화와의 전쟁이에요. 그렇게 9시까지 건강진단하고 9시 55분까지 1교시 출첵하라고 해도 안 해가지고 하여튼 거의 10시까지는 아무 다른 일 하나도 못해요. 계속 들어가서 출첵했나 안 했나 아침에 건강체크 했나 안 했나 전화하고 문자하고 거의 뭐 알람 하는 기계가 된 것 같아. 별로 안 좋아 나는. 여러분 이제 적응해가지고 뭐 늦잠도 좀 자고 뭐 대충 그러니까 적응한 것 같은데 빨리 계약해야 돼. 너네 그러다 소된다.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게으르면 막 소된다 그러는데 소 얼마나 부지런한데 소 짱인데 좀 잘못된 말 아닌가? 그리고 계약해서 빨리 쌤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습니다. 진짜 얼굴 잊어버릴 것 같아. 가만히 선생님이 눈 감고 이렇게 가끔 생각해 보거든. 누구 하면은 진짜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얼굴이 막 안 떠오르는 좀 늙어서 그런가? 나이 들어서 기억력 감퇴인가? 하여튼 좀 그래요. 진짜 잘 기억이 안 나요. 슬퍼. 그리고 저런 거 있잖아. 선생님이 거짓말이 아니고 좀 이게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요. 선생님이 볼 때는 나는 거의 이해력에 몰빵돼 있어. 나의 지적 능력이 기억을 진짜 못해요. 특히 사람 이름을 그렇게 기억 못해요. 나 가끔 3학년 선생님들 이름 자꾸 까먹어가지고 불러야 되는데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교무실에서 기억이 안 나. 버려요. 누구라고 말하면 몇 번 그랬어요. 선생님 같은 교무실에 계속 생활하는데 가서 누구 선생님하고 불러야 되는데 딱 앞에 갔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앞에 가면 이름표 있지만 그 옆에 가서 이렇게 불러. 그럼 그냥 선생님 그냥 이렇게 부르고. 근데
너네들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초록이들 또 뭐 물린이들도 있지. 이름을 안 부른 지 지금 벌써 몇 달이야. 1월 달에 방학하고 지금 4달 지났잖아요. 4달. 4달 동안 너네 못 봤잖아. 그러니까 진짜 이름을 자꾸 안 부르니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났어. 진짜 걱정이야. 빨리 계약해야 돼요. 이름 빨리 다시 기억하려면. 그리고 뭐 이태원 때문에 또 못 가겠네요. 아, 이 초록이님이 눈치 깠어. 분위기 딱 보고 눈치 깐 거지. 이태원 때문에 못 가겠네요. 그럼 중간고사는 어떡하죠? 중간고사는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게다가 3학년이 먼저 계약하고 1학년은 늦게 계약하잖아, 2주 있다가. 그래서 원래는 6월 22일 날 보고 또 7월 말에 기말 보고 이 계획이었는데 이게 일주일 또 밀렸는데 과연 일주일 후에는 계약이 될까? 지금 돌아가는 추세가 심상치 않아요. 뭐 어디 뭐 고등학생이 감염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어디 학교 뭐 원어민 선생님들 단체로 뭐 이태원 놀러 갔다 왔다 그러고 뭐 어디 인천에는 오늘 뭐 학원 강사가 걸렸는데 뭐 가외하고 막 그러면서 또 뭐 옮고 뭐 그 옮은 사람이 또 교회에 갔고 막 이렇게 막 해서 지금 막 선생님들이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꼭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 과목이 아니면 기말고사 한 번으로 보는 방향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니면 높은 확률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몰라요, 선생님들도. 이게 1주만 연기가 될지 더 될지 그것 때문에 이제 1주 연기되고 1주 연기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선생님들 학사 일정을 계속 다시 짜거든. 시험 기간 다시 잡고. 시험 기간 잡으면 문제 출제는 언제까지 하고 시험 계획은 언제까지 내고 시험 시간표는 언제까지 발표하고 이 계획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가 아픈데 그 정해지면은 안내가 될 겁니다. 일단 계약일이 정해져야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확정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겠지만 선생님들도 궁금해. 그래서 중간고사는 환경은 상관없잖아. 환경은 시험이 없으니까. 다른 과목들은 기말만 보는 과목들도 꽤 생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물리는 아니야. 물리는 무조건 두 번 볼 생각이에요. 한 번 보면 니네 망해요. 그리고 또 뭐 이런 말 해줬다. 드디어 선생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초록이가 나왔어. 화장실에 그림화 나왔어요. 엄청 빨라요. 유유 막. 그림화. 나 이거 읽으니까 또 트라우마. 그림화 진짜. 그림화가 왜 빠른지 다리가 겁내 많아. 우리가 두 발로 뛸 때 걔는 막 다리가 막 하잖아. 다리가 몇 개야. 이게 다리가 하나씩 막 뛰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림화 진짜 무서워. 막 나한테 막 떠오른다. 또 그날의 악몽이. 그림화를 근데 가급적 좀 생긴 게 징그러서 그렇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얘가 착한 곤충이거든. 해충을 집에 그리마가 있으면 다른 해충이 없어요. 뭐 개미, 바퀴벌레 이런 게 없어. 그리마가 다 끝내버려. 짱이야 얘가. 그러니까 좀 생긴 건 징그럽지만 뭐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해충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너무 그 외모로 평가하지 맙시다. 그리마 좋은 애예요. 네. 다음에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응, 싫어? 수업 시간에 왜? 신성한 수업 시간에. 니네 아직 첫사랑 못 해봤지 너? 안 해줘? 안 해줘요? 혹시 또 뭐 계약하면 또 모르겠어요. 심심하면 해줄지. 다음에 아주 기분 좋은 말이 있었어. 선생님 살 빠지신 것 같아요. 저는 치마 안 들어갈까봐 걱정해요. 우리 그 여자 초록이었는데. 근데 선생님이 살이 사실 안 빠졌어요. 잠깐 좀 빠졌어. 여러분 계약을 앞두고 다시 빼야겠다 생각하고 선생님이 언제 얘기했지? 물리 때 얘기했나? 환경 때 얘기했나? 아침에 이제 수영을 못 가니까 수영장 못 간지 벌써 세 달이에요. 세 달째 수영을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자전거 탄다 그랬잖아요. 자전거 이제 안 타. 이사한 다음에 한 번도 안 탔어. 너무 밤에 집에 가면은 짐 정리 마저 하느라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몰라. 이사하니까 왜 이렇게 정리할 게 끝도 없이 나오지? 지난번에 뭐 어떻게 정리 안 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 신기해요. 하여튼 집 가면 맨날 저녁에 막 정리하고 뭐 가구도 맨날 새로 막 하나씩 들어오고 있고 막 그래서 늦게 자다 보니까 아침에 운동 안 해서 다시 살이 쪘거든요. 근데 내가 그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생겼어. 영상을 찍을 때 찍어보니까 아침에 딱 출근해서 선생님이 학교에 한 7시 20분 정도? 7시에서 7시 20분 사이에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이제 아침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영상을 찍잖아. 근데 찍어보니까 그때 찍으면은 이게 아침 붓기가 안 빠져가지고 수영하고 오는 날은 상관없는데 요새는 그냥 오잖아요. 아침에 부어가지고 얼굴이 좀 이렇게 뚱뚱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침에 안 찍어. 그리고 또 점심 먹고 오후에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찍잖아요. 그럼 또 배가 볼록 나와 있어. 많이 먹어서 그래요. 많이 먹어서 그래. 그래갖고 선생님이 보니까 한 10시 정도, 10시에서 10시 반 정도에 찍으면 딱 좋아. 점심 먹기 전에 좀 배도 이렇게 숨 들어가 있고, 붓기도 좀 빠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엔 그런 걸 모르고 막 아침에 찍고 점심 먹고 와서 찍고 그랬는데, 이제 꼼수가 생겨가지고 아침에 10시 또는 오전에 못 찍으면은 오후에 한 3시 반쯤 찍어요. 밥 먹고 좀 소화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처음에는 아침에 찍어서 약간 붓기도 있었고 좀 그때 살도 좀, 근데 살은 안 빠졌어요. 결국은 똑같은데 나만의 노하우지. 뭐 뽀샵을 한 건 아니고 살 똑같아요. 선생님도 확진자야. 어떡하냐 이거. 치마 안 들어갈까 봐 걱정되면은 미리 치마 허리를 고무줄로 바꿔놔. 할머니들 몸빼바지처럼 이렇게 고무줄 넣어가지고 편하게 추리닝처럼 딱 입게. 통은 니네 다 줄였잖아. 줄인 걸 늘리세요. 다시 늘리면 되지. 늘려가지고. 아니면은 이렇게 늘려도 안 되면 너무 슬프겠다. 그거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보다 커서 그런 거예요. 살쪄서 그런 거 아니야. 옛날 우리 엄마가 맨날 그러던데, 많이 살쪄도 돼. 나중에 나 키 크면 그거, 나중에 그거 키로 바뀌어. 안 바뀌던데? 그대로 살로 있던데? 근데 여러분은 고등학교 3년 전에 오시니까 작은 게 당연한, 살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다 좀, 우리 학교에 그렇게 살찐 사람 없어. 선생님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면 또 다 알아서 다 빠져요. 공부하느라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되면 니네 힘들어서 살 빠질걸?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치마 이렇게 고무줄로 미리 바꿔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단이 아니고 통 줄인 거, 통 피고, 그거 완전 모범생 되는 거지, 순식간에. 순식간에 모범생 되는 거예요. 다음에, 벌 사진 나올 때 기겁했어요. 그래. 미안합니다. 벌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벌 사진을 넣는 바람에 벌 사진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나 벌 사진 왜 넣었지, 근데? 벌 사진 뭐 하다 넣었지? 지구 온난화? 아닌데? 그때 뭐 말벌 얘기 하다가 나왔는데, 하여튼 벌 사진 뭐 기겁했다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쌤이 편집할 때 막 이것저것 해보거든요. 그리마 얘기할 때 그리마 음자를 하나 구했어. 그리마 음자를 검색하니까 진짜 그리마 이렇게 기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넣었는데 너무 혐오스러운 거야. 습했잖아. 근데 벌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벌 사진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곤충 사진 안 넣지 뭐. 안 넣을게요. 미안합니다. 네. 다음에 그동안 재밌게 수업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어디 너 전학 가는 거 아니지, 초로가? 학교 떠나는 거 아니지? 나도 떠나지 않아. 괜찮아. 온라인 수업 마지막이라고 인사한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고맙습니다 했는데, 뭐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는 안 고마울 거야. 앞으로도 고마워하세요. 수업 재밌게 합시다. 환경 수업 좀 쉬어가는 시간이잖아요, 사실. 자, 이제 오늘 할 얘기 가지고 벌써 또 13분이나 지났네. 이 영상 4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왜냐면 너네 오늘 영상 볼 게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겹진 않을 거야. 짤막짤막한 거 여러 개 올릴 거니까. 그리고 동물에 대한 거라 좀 귀여운 동물들도 많이 나오고 재밌습니다. 동물원을 주제로 오늘 다음 또는 다다음 시간까지 여러분하고 생각을 같이 해볼 건데, 어릴 때 동물원 다 가봤죠. 초등학교 때 한 번씩 소풍으로 가는 코스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처음 동물원이 1909년에 생겼대요. 찾아보니까. 을사조약이 언제지? 이렇게 무식해집니다. 1905년. 1910년. 그치? 1909년이면 진짜 조선시대 아니냐? 조선시대에 창경원 동물원에서 처음 생겼는데, 그때 동물원이 생길 때는 그거였어. 사람들한테 그냥 동물 보여주기 위해서 동물의 뭐 인권이 아니고 동물권이라고 부릅니다. 동물권. 우리 사람한테 인권이 있듯이 동물도 똑같이 권리가 있어.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고, 뭐 우리도 자유가 있고, 뭐 자유권, 뭐 우리도 인간이 가지는 권리들처럼 동물도 똑같이, 동물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한 거잖아요. 동물권이라 그러는데, 그런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없어요, 잘.
그래서 그런 거를 선생님도 이번 기회에 찾아보다가 아우 충격적인 걸 많이 알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창경원에 동물원이 생길 때만 해도 그냥 최대한 여러 가지 동물들 갖다 놓는 게 목표였던 거야.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서 막 좁은 데 다 이렇게 막 갓떠 있고 동물들 복지와는 전혀 관심 없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의 동물원은. 그러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선생님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동물에 대한 법, 이런 동물원 운영이나 또 수족관 및 동물원 운영에 관한 법이 2017년부터 시행됐대. 그전에는 이런 제대로 된 법도 없었던가 봐. 2017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법적으로 어떤 제재 같은 게 정해져 있지 않대요. 명확한 기준, 이런 정도의 뭐는 갖춰야 된다, 이런 정확한 기준도 없고 그거를 어겼을 때 강제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없고 이름은 법인데 그냥 권고하는 두리뭉실한 수준의 법인 거죠.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사람들이 법을 있어도 잘 안 지키잖아요. 그치? 불편하면. 근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물원 설립이, 너 몰랐어. 그 허가제가 아니래. 신고만 하면 된대. 나 동물원 만들게. 자. 외국은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뭐 동물마다 얼마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뭐 얼마 재산, 그러니까는 경영 능력, 뭐 그런 거, 부지, 동물 복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을 때, 그래, 너 이 계획대로 동물원 만들어 하고 허가를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신고제래 이게 아직도. 그래서 우리나라 동물원이 좀 다른 나라보다 열악하다 이런 얘기도 처음 알게 됐고 하는데 선생님이 다 알려주면은 여러분이 또 조사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거 선생님이 조사했던 것 중에 좀 몇 개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또 각자 조사해서 그걸 한번 공유를 해봅시다. 특히 미국이랑 영국이 동물원 관련 법이 굉장히 까다롭대요. 그래서 거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대. 뭐 동물원을 만들 때 창살로 만들면 안 되고 그 법 이후에 이제 생긴 동물원들은, 왜냐하면 창살이 있으면 동물들한테 막 돌도 던질 수 있고 사람이 뭐 먹을 것도 막 던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리로 해야 되고 또 뭐 있었더라? 저런 것도 있대. 어떤 데는 가까이 얼마 이상 접근하면 안 되는데 동물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멀리서 그냥 망원경 같은 걸로 이렇게 관찰해야 되는 그런 동물원도 있고, 그런 법이 철저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관련법이 지금 부실한 상태다. 그리고 동물원이라는 곳이 이제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찾아보니까 선생님이 찬성과 반대의 동영상을 다 올려줄 텐데 반대하는 입장에서 하는 건 다 그거죠. 동물권 침해. 동물들이 원래 야생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역을 가지는 동물들이 많잖아요. 뭐 고양이과, 개과, 자기 영역을 가지고 하루에 수킬로미터를 이동하고, 돌고래 같은 경우도 뭐 수백 킬로씩 헤엄쳐서 다니고 이런 애들인데 걔네를 좁은 공간에 가둬놓는 거지. 너네가 하루 종일 방에 갇혀서, 물론 인터넷, 스마트폰 없이 하루 종일 방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동물이 그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권리, 습성을 무시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저거는 또 어떻게 했어요? 새들은 진짜 지옥일 것 같지 않아? 새들도 이렇게 천장 높은데 가둬놨는데 걔네는 진짜 하늘 막 날아다니면서 대륙을 건너다니잖아요. 철새들은. 그런 애들이 그냥 갇혀 있는 거지. 집안에 새장에 키우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독수리 이런 애들 보면은 이렇게 박물관이란다. 동물원 가면 이렇게 큰 철장 같은 데 다 갇혀 있잖아. 날지도 못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죠. 또 충격적인 거 많이 봤어. 영상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던데. 동물원에서 백조를 전시, 혹고니라고 학명은 그렇다는데, 백조를 전시하기 위해서 백조를 동물원에 데려왔는데 수의사가 이렇게 보니까 안에 날개 안쪽을 다 잘라놨대. 못 날게. 날아서 어디 가버릴까봐. 호수의 개들은 우리가 볼 때 그냥 호수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것 같지만 못 날아서 거기서 있는 거래. 진짜 잔인하죠, 인간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동물들의 인권이 아니지 동물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또 동물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원을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가잖아요. 어린 애들 데리고 막 동물 보여주러 부모님이 데리고 가면,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동물들 막 자고 있으면 깨우잖아. 움직이게 하려고.
나 좀 봐! 막 소리 지르고 막, 야, 호랑아! 막 하고 막, 그리고 막, 먹이 조심하자고 써있는데 계속 뭐 던져서 막 먹을 거 막 던지면 좀 쳐다볼까 싶어서 막 먹으면 좋아하고.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사람 먹는 과자 이런 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거거든? 막 당분이랑 뭐 짜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걔네가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막 애들이 과자 막 던지면 과자 주워 먹고. 그리고 막 쉬지도 못하게. 좀 낮잠 좀, 낮잠, 그 야행성 동물들은 낮에 다 자야 되잖아요. 그치? 나도 어릴 때 근데 그런 생각 전혀 못했어. 심지어 최근까지도 못했어. 이런 거 자료 찾아보다가, 아, 맞구나. 그 동물원에 있으면 야행성 동물들은 낮에 그 사람들 오면 잠도 못 자고 엄청 스트레스인 거죠. 동물들한테 그런 스트레스. 그래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안전하잖아요. 야생처럼 잡아먹힐 염려가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짧대요. 스트레스 때문에. 야생동물은 잡아먹히고 막 그래서 평균 수명이 짧은데 질병도 막 걸리고. 근데 동물원에는 수의사가 있어서 병도 치료해주고 천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빨리 죽는답니다. 불쌍하죠. 그리고 얘네가 갇혀 있어가지고 막 사람으로 치면 특장애, 이걸 정형행동이라고 부르던데, 막 그 있잖아. 쌤도 기억나?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 그 서울대공원에 갔는데 거기에 북극곰이 있었거든요. 북극곰이 계속 이러고 있다 막 발 하나 이렇게 앞발 하나 들고 고개를 진짜 계속 갔다가 와도 계속 이러고 있어.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래요.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 뭐 영상 보면 그런 거 나와. 막 거북인데 막 유리벽에 계속 머리 박고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막 짧은데 왔다 갔다 하는 막 동물들도 있고, 그런 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행동 장애지. 그런 것도 이제 동물원에 갇혀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고. 그리고 진짜 슬픈, 이거 좀 동물원 하면서 막 무슨 눈물 날 뻔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막 저런 거 있었어. 이제 비싼 동물들 있잖아요. 몸값이 비싸고 희귀한 동물들은 이렇게 한대. 동물원들이 한 마리만 데려온대요. 사람들 보여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동물원의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거지. 막 한 마리만 데려오잖아. 우리나라도 있었어. 옛날에 그 제주도 어디 해안에서 고래상어가 잡혔는데 그 고래상어가 포획하는 게 불법인데 잡힌 거를 데려오는 건 괜찮대요. 그래서 그물에 걸려 있는 거를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아쿠아리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아쿠아리움에다가 전시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거 이제 시민들이 풀어주라 해서 아마 풀어줬을 거예요, 나중에 결국. 근데 그렇게 한 마리만 데려온 동물은 평생 동족을 못 보고 혼자 있다가 죽는데요. 슬플 것 같지 않아? 무인도에 갇혀서 혼자 있는 거야. 로빈슨 크루소야? 윌슨 막 배구공 보면서 얘기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데려와서 동물원에 가둬놓고 평생 친구 하나 없이 그러고 죽는 동물들도 있대요.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한 건 아닌데. 너무 불쌍했어. 그런 얘기 듣는데. 그래서 막 사육사만 졸졸졸 쫓아다니고 인형 계속 끌어안고 있고, 또 선생님이 올려놓은 영상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새끼 하마인데 이제 그 부모들도 계속 동물원에 있던 부모인데 새끼를 안 돌보는 거야. 새끼 돌보는 걸 모르나 봐. 그래갖고 사육사들이 새끼가 태어났을 때 얘를 살려야 되니까 데려와서 키우는데 한 번도 운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첫날 한 번 딱 울고 그 다음부터 울지도 않는데 혼자 계속 그 콘크리트로 된 방에 갇혀가지고 분유 먹다가 자다가 이러는데 너무 짠한 거야. 가둬놓고 평생 친구 하나 없이 그렇게. 이게 말이 좋아 동물원이지 사람 입장에 독방이잖아. 독방. 교도소 독방이랑 뭐가 달라요? 평생 독방이야. 게다가 죽을 때까지 혼자 있다가 동족이 없어. 아예 인간이 없는 거야, 내가 있는 공간에. 그렇게 그런 동물들도 있고, 또 이것도 선생님이 미처 생각 못했던 건데 저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초식 동물들이나 작은 애들, 뭐 다람쥐, 뭐 미어캣, 뭐 이런 애들은 근처에 동물원에만 여러 동물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막 예를 들어 원숭이 우리인데 반대쪽에 호랑이 우리가 있어. 늑대 우리. 그러면 걔네들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물론 갇혀서 못 온다는 걸 알아도 얘네가 막 하고 막 사람으로 치면 그거잖아. 죽는다? 죽을래? 일로 와. 잡아먹어버린다?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받는답니다. 얘네도 도망 못 가고 강제로 가까운 거리에서
옆에 가까운 우리에서 막 그 육식동물들 막 소리 들리고 그러면 얘네들 스트레스를 계속 시달린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지. 그 똑똑하지가 않잖아. 동물들은 사람처럼 막 쟤가 날 공격하지 못한다 이런 거를 모를 수도 있잖아. 아, 쟤는 어차피 갇혀갖고 뭐다 우리가 설명해줘봤자 걔들은 막 으르렁 소리 나면 막 계속 막 또 손짓하고 막 그런 것도 있어. 동물원에 있는 미어캣은 계속 경계하고 있대요. 계속 그런 소리가 나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뭐 저런 것도 있었죠. 벌써 2018년이었나? 우리나라 대전인가에 어디서 퓨마가 탈출해가지고 우리가 열려가지고 탈출해서 그 퓨마를 결국 사살해서 논란이 일었었던 적 있잖아요. 이 퓨마도 동물원에 갇혀있지 않았다면 이런 결말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동물들을 안전하게 가둘 수 있는 시설도 제대로 안 된 데가 많대. 그래서 막 이게 부실하니까 동물들이 호기심에 뭐 여러 데 퍽 부딪혔는데 뭐 열리거나 그래갖고 나온 거야. 동물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 갇혀있다가 열리니까 나왔는데 그럼 쏴 죽이고 사살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동물원 운영하다가 적자 나면은 동물원 폐쇄하고 그 안에 있는 동물들 방치해가지고 막 굶어 죽고 이런 기사도 있어요. 선생님 그 옛날에 봤던 것 중에 진짜 슬펐던 기사가 그거 진짜 슬펐는데 그 돌고래인데 수족관에 그 동물원 돌고래 쇼 하던 거기 갇혔는데 그 동물원이 망한 거예요. 망해가지고 문 닫고 감 나가는 동물들 다 팔아치우고 그랬는데 그 돌고래 한 마리가 남겨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걔가 거기서 3년인가를 혼자 살았대요. 물도 안 갈아주는 수조에서 3년인가? 동물원 문 닫고 3년인가 거기서 뭐 그냥 먹이는 뭐래더라? 가끔 와서 뭘 줬대나? 근데 막 물도 다 썩어가고 막 거기서 결국은 삐쩍 말라가지고 돌고래 죽어있고 이런 기사 있었는데 진짜 못된 거죠. 진짜 못된 거야. 그거 보는데 너무 막 그랬어. 그리고 동물원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요새 이제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체험동물원. 그거 선생님도 그런 생각 사실 나도 못했던 것 같아. 선생님도 환경 수업 안 했으면은 모르고 지나쳤을 것 같아. 그냥 광고는 봤거든요. 막 가서 어린이들 막 가서 작은 동물들 막 만지고 막 사막여우 막 이렇게 귀여우니까 만지고 막 원숭이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막 그런 체험형 동물원들이 요새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얘네들은 좁기도 좁고 실내에 있는 곳이 많고 사람들이 계속 만지고 그래갖고 피부병도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는데요, 동물들이. 막 그런 것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막 더 나아가면은 동물 카페 있죠. 고양이 뭐 카페 뭐 이렇게 풀어놓고 막 손님들 와서 막 고양이 예쁘다고 쓰다듬고 이런 것도 동물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동물원이 무조건 나쁘냐? 또 그건 아니에요. 동물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또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생각나는 건 그거죠. 멸종 위기의 동물들. 그래서 현대판 노아의 방주다 이런 표현도 쓴다는데 그 멸종되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야생에서 번식하기가 힘들겠죠.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없잖아. 뭐 전 세계에 뭐 한 100마리 남아있고 그러면 그 100마리가 암컷 수컷이 만나야 짝짓기를 해서 자손을 퍼뜨릴 텐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근데 사실 멸종 위기인 것도 결국 인간이 원인이잖아.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뭐. 그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을 동물원에서 데리고 와서 동물원 안에서 교배해서 야생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활동들도 하기 때문에 동물원은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근데 맞는 얘기야. 멸종 위기의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 또는 서식지가 파괴됐어. 인간들이 다 개발해서 서식지가 파괴된 동물들에게 인공적인 환경이지만이라도 서식지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그 최소한의 개체수라도 보존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파괴하고 인간이 그거를 마지막에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동물원의 역할도 있었고 또 야생에서 이제 구조된 동물들 있죠. 뭐 독수리 같은 경우에 뭐 저런 경우도 있어. 뭐 드론이랑 부딪혀서 날개 부딪혀서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뭐 건물에 박아서 떨어지는 애 뭐 여러 가지 이래저래 아니면 뭐 숲에서 뭐 사람이 설치한 거에 뭐 올무에 걸려가지고 막 다친 이런 애들을
그런 대형 짐승들도 동물원에서 그 동물원마다 수의사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동물원에서 걔네들을 치료하고 동물원 안에서 시킨 다음에 야생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기능도 동물원이 한다. 그거를 동네 이제 동물병원이 하기는 힘든 일들이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다친 야생동물들을 구조해서 보호했다가 얘네들이 건강을 되찾으면 돌려보내는 그런 기능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유전적으로 얘네를 보존하는, 예를 들어 진짜 멸종이 너무 임박한 애들, 얼마 안 남은 것들 같은 경우는 이런 동물원에서 이제 DNA를 보관해서 저런 거죠. 유전공학으로 인공 교배를 해서 걔네들을 이렇게 보존하는 기술, 그런 것도 동물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고, 또 야생에서는 놔두면 특정 지역에만 남아있는 소수 종들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다 근친교배가 이루어진대요. 거기서 사니까 다 근친이잖아? 근데 근친교배라면 유전병이 많이 생겨서 결국 얘네들이 멸종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인위적으로 여기 있는 애, 저기 멀리 있는 애 데려와서 동물원에서 교배해서 유전적으로 건강한 후손을 만들고 이런 식의 활동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런 것도 있었어요. 교육적인 기능 면에서도 동물원이 꼭 필요하다. 이제 사람이 동물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동물원밖에 없고,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의 장 같은 역할.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동물한테 먹이 주지 마라, 만지지 마라, 이런 것도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교육할 수 있는 장소다. 현실적으로 이제 동물들을 볼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이제 너무 문명이 발달해서,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동물원이 꼭 존재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을 그래서 막 찬성 입장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과제를 내줄 겁니다. 동물원에 찬성하는 주장을 자기 생각도 좋고 찾아봐도 좋고 몇 개 정도 찾아보고, 또 동물원에 안 좋은 점, 반대하는 입장을 또 찾아보고, 아니면 자기 생각을 써도 좋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는 아이디어, 이 동물원을 없애자, 자기 주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장을 써보는 거야.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결국 타협하는 그거 아닐까? 어떤 식으로 개선하자. 동물원을 보존을 하되 어떤 문제점을 이런 식으로 개선하자. 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 아니면 안에 시설,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이런 식으로 동물원을 앞으로 운영해가자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3가지 질문을 줄 겁니다. 동물원의 문제, 동물원의 좋은 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동물원을 동물원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결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나 또는 찾아서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꿈이 수의나 아니면 동물 관련된 꿈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길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인 선생님 나중에 생기부을 때 참고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언주라고 하는데, 주가 동물원이잖아요. 근데 호주의 태즈메니안이라는 지역에 데블 언주라는 동물원이 있대. 근데 이거는 동물원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이건 뭐냐면 동물들은 자연에 살고 사람이 그 자연에 숨어 들어가서 동물을 보게끔 만들어 놓은 동물원이래요. 그래서 되게 웃겨. 땅 밑에 이렇게 유리통 하나 심어 놓고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유리로 이렇게 보면 동물들이 막 뛰어노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들 입장에서는 그냥 사람이 살짝 와서 가는 거지. 자기 동물을 가둬놓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갇혀서 보는 거야. 동물들 사는 곳에. 그런 개념의 동물원이 호주에 있다고 하던데, 그거 되게 참신한 것 같아요. 물론 좀 비용 같은 건 많이 들겠지만 동물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니네가 동물을 보고 싶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보고 싶다면 동물들 사는 세상에 니네가 살짝 좁은 공간에 들어서 살짝 봐라, 이런 거지. 동물 잡아다가 걔네 집에서 잡아와가지고 딴 데다 가둬놓고 얘네를 보지 말고 너네가 동물 사는 데 가서 피해 안 주게 살짝 손님처럼 가서 봐라. 이런 개념의 동물원도 생기고 있다는 걸 보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보자는 거예요. 어떤 식의 동물원들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수족관도 괜찮고
뭐 이런 동물과 관련된 시설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 더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런 동물원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동물원의 그 안 좋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선생님이 정리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수업하려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냥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그거야. 좋은 동물원으로 만들어서 동물원의 바람직한 기능을 살려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우리 초록이들만이라도 좋은 아이디어 내서 알려주는 거야, 우리나라. 이렇게 해봅시다. 동물원, 서울대공원 이렇게 해. 막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자고, 우리 초록이들이. 그래서 동물원에 대해서 선생님이 올린 영상 보고 궁금하면 좀 더 찾아보고, 동물들은 선생님 찾다 보니까 좀 덜 지루하더라고. 플라스틱이나 기후변화를 찾으면서 좀 일하는 느낌이었는데, 동물들은 찾다 보면 영상 같은 거 봐도 이렇게 귀여우니까 좀 가슴 아픈 장면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덜 지루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머리 식힐 겸 찾아서 선생님이 올려준 질문에 대답해주면 선생님이 앞으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또 여러분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선생님이 올려준 유튜브 영상 보고 내준 과제에다가 자기 생각 써주고, 또 언제나 지금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잘 찾아서 신기한 거 찾아서 많이 알려주세요.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잘 보고 좋은 의견 많이 내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음 수업은 부디 꼭 진짜 학교에서 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뭐였지? 이거 끝나고 유튜브 영상 시청과 출첵하기 해주세요. 과제도 해주세요. 초밥!